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나오는데 폭염 현장을 다녀온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서울이 40도 가까이 그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영등포 공구거리에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 더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 8시간 정도 서울 영등포 공구거리 하루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흡사 사우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야외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볕 아래 작업 도구가 놓여 있어서 직접 만져보기도 했는데요. 쇠로 만들어져서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이 땡볕 아래서 야외 작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위를 좀 이기는 방법들이 있었나요? 예, 상인들이 이제 대부분 개방된 공간에서 부품 제조나 조립, 수리, 판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얼음물을 많이 마시는 건 이제 당연하고 땀에 젖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다는 상인도 여럿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찬 상인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염분을 보충하려고 소금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1시간 일하다 보니까 땀이 흠뻑 빼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다 이제 갈아서 입고 하루에 한 2-3벌 정도? 물은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종종 먹고요. 예, 염분이 부족하니까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불로다가 하는 작업은 안 하고 그걸 피해서 있다가 그 이제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네, 상인들은 더위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줄어드니 관련 주문도 줄고 거리를 찾는 손님 발길도 뜸해졌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네. 인터뷰 들어보니까 하루에 막 2-3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더운데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또 이제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요즘 참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제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이제 30대 우편 집회원이 온열 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당시 체온을 측정해봤더니 37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노동자도 열 탈진 증상으로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인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90대 농민이, 음성에서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다가 또는 끊는 직후에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데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행이 되는 야구 경기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요. 네, 먼저 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SSG와 LG 경기에서 관중 25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네. 한 남성은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부산에서 롯데 황성빈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었고요. 포수 손성빈도 미열과 구토 증세로 교체됐습니다. 결국 KBO는 폭염 중대경보 시 경기 취소 등 폭염 단계별 운영 방침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어제 잠실과 전남 광주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는 폭염 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경기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2시간 넘게 강행된 겁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초등학생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폭염 시 경기 중단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장 보니까 이제 관중이 또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폭염이 좀 심해지면서 최근에 온열 질환자 급증하고 있잖아요. 추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그제 하루만 186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졌는데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된 90대 남성과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 숨진 90대 여성입니다. 그제까지 올여름 누적 환자 수를 보면 2,221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하는데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과 작업장, 길가, 운동장 등 실외가 78.3%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그 길에 있는 거리 온도도 직접 재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도심 노면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 광화문은 살수 작업이 계속되는데도 지면 온도가 50도에 가까웠습니다. 50도요. 예. 비슷한 환경인 서울 강남 일대도 지면 온도는 40도를 넘었고요.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산 산책로는 33.6도까지 떨어져서 녹지나 그늘 여부에 따라 온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정전 사고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며칠간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서 370여 세대가 찜통더위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차량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손 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와 충남 천안 신방동 8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열대야 속 밤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야외 수영장으로 향하거나 영화관, 복합 쇼핑몰로 피서를 떠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무더위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